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파생상품 딜링론 김준성입니다. 오늘은 환율의 표시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만든 이유는요, 환율 표시 방법이 좀 헷갈리니까 제가 정리도 해드리고, 더 중요한 이유는 시장의 전문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시장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고, 또 기본적인 용어도 이해를 못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환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율이 올랐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숫자가 커졌다는 거죠. 뭐 1200원이 1300원이 됐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그럼 어떤 통화의 가치가 오른 건가요? 평가 절상이 된 건가요? 평가 절하가 된 건가요? 이런 거를 알려면 기준이 되는 통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환율은 두 통화의 그 상대 가격이니까 그 기준을 만들어 놓습니다. 여기에 관련돼서는 관행이 있습니다. 주로 다 달러고요. 예외로 좀 있는데 유로, 뭐 파운드, 호주 달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통화를 정해놓고 기준 통화 대비 얼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부를 때는 기준 통화 먼저 부릅니다. 달러엔, 달러 유안, 유로 달러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달러 원을 원 달러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죠. 그래서 크로스 레이트라고 이제 하는 거는 그 달러가 아닌 통화들 사이의 환율을 계산해 보는 건데요. 여기도 관행이 있습니다. 기준 통화가 있는 거죠. 유로 yen, 그러니까 유로가 기준 통화인 거죠. 파운드 yen, 옌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준 통화를 먼저 부릅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옌원이라고 안 부르고 원옌이라고 부르지만 기준 통화는 옌입니다. 크로스 레이트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너무 간단하죠? 환율 두 개를 곱하거나 나누면 됩니다. 유로 옌은 달러 옌에다가 유로 달러를 곱하면 나올 거고요. 옌 원은 달러 원을 달러 옌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럼 시장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요. 그 통화가 세 개고 시장이 이제 환율이 세 개니까 세 군데서 다 거래가 되면 뭐 잘 안 맞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개 시장 중에 거래가 많은 두 개의 시장에서만 거래가 되고 나머지 한 개는 자동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가끔 크로스 레이트 시장이 이제 직거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는 주로 시스템 트레이딩, 그러니까 두 군데에서 시작되는 가격을 갖다가 엑셀 같은 데 넣어서 그냥 이렇게 거래를 하는 것이지 실제로 그 독자적으로 따로 거래를 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황당한 뉴스 두 가지 중에 우선 첫 번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국제경영학과 교수님이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하셨습니다. 우리 수출 기업들의 위안화 결제와 환 해지를 위해 원 달러 시장뿐만 아니라 원 위안 외환 시장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앞장서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이후에 우리나라 정부가 태스크 포스 팀까지 만들었습니다. 황당한 일이죠. 왜 그러냐면 자, 달러 원 시장이 있고 달러 위안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장이 엄청 큽니다. 그러고 나면 저절로 결정되는 게 위안과 원화의 환율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따로 활성화가 될까요? 전혀 시장을 이해하지 못하신 거죠. 그러면 이분이 과연 그러면 우리 달러 원을 거래하지 말고 위안 원으로 거래를 하자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가 뭐 중국의 뭐 지역 화폐로 하자는 겁니까? 뭐 그런 주장은 아니겠죠. 그냥 시장을 이해 못 하시는 거죠. 아주 좋게 생각하면은 은행이나 브로커들이 달러 원, 달러 위안 이렇게 두 번 수수료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수수료 좀 낮춰봐라. 이렇게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좋게 생각하는 건데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말씀하신 그 톤이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더 웃기는 거는 정부가 그 말 듣고 태스크포스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결과 당연히 아무것도 없죠. 원래 시작부터 잘못된 거니까요. 자, 두 번째 더 황당한 뉴스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 해설까지 했는데요. 한번 보시죠. 한국과 호주 정부가 수합 협정을 맺었다. 앞으로 우리 기업들은 이 수합 협정 체결로 달러가 필요할 때 미국 달러를 사고 이를 다시 호주 달러로 바꾸지 않고 원화로 직접 호주 달러를 살 수 있는 길이 생겼다. 말도 안 되죠. 수합협정이라고 하면 이런 뭐 크로스레이트 이런 거와 관계없죠. 국가 간의 신용 공여를 하는 방법입니다. 크로스레이트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거죠. 그거하고 이거하고 연관시키고 또 아까 얘기한 그런 그 크로스레이트의 그 시장의 리퀴디티 관련된 조금 전에 그 잘못된 이해 그것도 헷갈려 하시고 크로스레이트도 수합에 관련돼서도 전혀 아이디어가 없는 그런 분이 해설을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그 상품에 관련된 경제 전문가들의 말씀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말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기본 개념에 그 충실하시고 그 상품의 페이아웃, 상품의 리스크 뭐 이런 거를 항상 보셔야지 어떤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는 거에 그 현혹되실 필요 없습니다.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거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여러분들이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거래 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